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릅니다. 그거 절반은 진짜입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기억이 만든 착각이고요. 오늘은 그 둘을 갈라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왜 하필 내가 산 다음부터일까? 답은 여러분 판단력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착각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산 종목이 1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5은 올랐고 5은 내렸습니다. 딱 반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느 쪽인가요? 대부분 내린 쪽입니다. 오른 종목은 역시 하고 넘어갑니다. 내린 종목은 매일 들여다봅니다. 같은 5개인데 머릿속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오른 종목은 되게 일찍 팝니다. 팔고 나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내린 종목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열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건 안 오른 것들 뿐입니다. 지난 편에서 봤던 화면에서 사라진 종목 이야기입니다. 사는 족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의 절반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반이었는데 기억이 한쪽만 남겨둡니다. 여기까지가 착각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이제 진짜인 쪽입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처음 알게 되는지 떠올려 보세요. 뉴스에 나오거나 커뮤니티에서 계속 보이거나 주변 사람이 벌었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가 문제입니다. 뉴스는 많이 오른 다음에 나옵니다. 안 오른 걸 기사로 쓰지는 않으니까요. 사람이 몰리는 것도 오른 다음입니다. 관심이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오릅니다. 오르고 나서 알려집니다. 알려지고 나서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시점은 이 줄의 맨 끝입니다. 그래서 산 다음에 떨어지는 게 운이 아니라 순서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가 도착하는 순서가 원래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아는 자리와 뉴스로 아는 자리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가격은 이미 움직여 있습니다. 이게 절반이 진짜인 이유입니다. 말로만 하면 믿기 어려우니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2021년에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달은 6월이었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달입니다. 최근 4년 중에 가장 많았고 보통 달에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가장 높았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2021년 7월 6일입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달로부터 3주 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사고 팔던 그때가 꼭대기였습니다. 그날 지수는 3,305포인트였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5개월 동안 내려갑니다. 2022년 9월 30일 2,155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꼭대기에서 34.8% 내려온 자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대기에서 산 사람은 언제 본전이 됐을까요? 2025년 9월 10일입니다.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린 달의 3주 뒤가 꼭대기였고, 거기서 산 사람은 15개월을 내려갔고, 본전이 되기까지 4년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종목을 잘못 고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회복에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산수가 하나 있습니다. 100만 원이 10% 떨어지면 90만 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10% 오르면 얼마일까요? 99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같은 10%인데 제자리로 못 옵니다. 떨어질 때는 큰 금액에서 빠지고 오를 때는 작아진 금액에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필요한 수익률은 항상 더 큽니다. 10% 잃으면 11%를 벌어야 하고 20% 잃으면 25%, 30% 잃으면 43%, 50% 잃으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반이 빠지면 2배가 돼야 겨우 본전입니다. 아까 그 지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4.8%가 빠졌으니 본전까지는 53%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년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비싼 자리에서 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오는 길이 원래 더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겹치면 시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사면 떨어진다는 느낌의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산 게 나쁜 종목이었을까요? 방금 본 사례는 시장 전체였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건 두 가지입니다. 언제 샀는가, 그리고 얼마나 샀는가. 같은 종목을 사도 관심이 뜨거울 때 산 사람과 조용할 때 산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날 사도 100만 원 넣은 사람과 400만 원 넣은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지난 편에 그 계좌를 기억하실 겁니다. 넷이 플러스인데 계좌는 마이너스였던 계좌입니다. 그 계좌를 그렇게 만든 것도 종목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넣었느냐였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좌를 읽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들은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다룹니다. 여기서 1년 차가 거의 전원해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더 사는 것입니다. 평균 매입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 행동입니다. 평균 가격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손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편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사면 떨어진다는 느낌의 절반은 기억이 만든 착각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서가 만든 구조입니다. 둘 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샀는지는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